반갑습니다. 사조마녀입니다. 진술충미 가지고 왔습니다. 진술충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진술충미는 삼합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거예요. 삼합. 삼합에는 신자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오술이 있죠. 그리고 해묘미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삼합이 있죠. 여기로부터 이제 비롯된 게 진술충미다. 진술충미, 뭐 고지, 창고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신자진의 진이라는 진토, 사유축의 축이라는 축토, 인호술의 술토라는 이 술토, 해묘미의 미라는 이 미토, 전부 다 토예요. 토의 기운입니다. 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진술충미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창고. 이게 뭔 창고냐? 이게 누군가에게는 재성 창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는 재능, 재능의 창고가 될 수도 있죠. 다양하죠. 이제 생각을 해보거나 내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일간들은 이 진술충미를 다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사주에 진술충미를 뭐 한 글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없다 그러면은 대운이라든가 세운, 월운, 일운에서 이 진술충미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해요. 사주에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다, 뭐 한 글자 이상이든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 모으고 창고 속에다가 이제 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다, 이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창고에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경험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똑똑하신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많은 경험들, 이제 얕은 짧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진토입니다. 진토 같은 경우에는 수의 창고예요. 수. 이제 물이죠, 물. 이게 누군가에는 이 수가 비겁으로 오기도 하고요.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비겁이다. 그러면은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면 여자분들한테는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 말, 재능, 뭐 기술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은 남자분한테는 부인 또는 돈,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성은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남자분한테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거는 내 부모, 내 엄마, 그리고 이제 공부 또는 자격증, 뭐 인증 그런 거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그 일간들한테 이 비겁이라든가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은 이제 그냥 크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볼 수 있죠. 이 진토,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는 창고다, 고지다, 뭐 인묘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토 같은 경우에는 수라고 했습니다. 수. 그러면 나에게 비겁 이 수가 내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적에 이 수가 비겁으로 온다 그러면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형제 자매를 이 창고에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 자매가 나하고의 관계가 끈끈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끈끈하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뭐 잘 나갔다, 돈을 많이 번 형제 자매가 있다. 근데 이때도 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충, 진술, 술이 이제 충관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형제 자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충이 있다고 왔을 때는 이 형제 자매가 갑자기 나 사업 말아 먹었어. 나 좀 거덜났어. 뭐 돈을 쫄딱 잃어버렸어. 망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이 좀 안 좋은 어떤 환자였다. 건강이 좀 안 좋은 환자였다. 그러면은 이 충일 때 그 환자복을 벗고
내가 이제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좋게 볼 건 아니다. 제가 이거 올리면서 늘 하는 이제 얘기가 뭐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합이 됐구나. 아, 합이구나. 묶여 있구나. 또는 충이구나. 충으로 와서 깨졌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충이 돼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건강이 안 좋은 환자, 내 형제 자매가 환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충으로 인해서 그 환자복을 벗고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비겁이니까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동기라든가 내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식상이다. 그러면은 내 자녀, 여자분한테는 내 자녀가 되겠죠. 육친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 창고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좋은 관계이기도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건사할 수는 없죠.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은 이제 독립을 시키고 어떤 금전적인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립적인 좀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서로의 이제 나눠지는 객체가 돼야 되는데 장성을 해서도 계속 내가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가 있다, 충을 맞았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 자녀가 그동안 내가 뭐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자녀다. 그러면은 이 충을 맞았을 때 발복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이 왔을 때.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 요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아주 좋은 국가의 어떤 국가 관련된 직장일 수도 있겠고, 정말, 뭐, 건달, 무리의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직장이잖아. 하는 일이면. 그죠?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사직서를 늘 품고 댕기는 거지. 그러면 이 충이 왔을 때 이때에 그 사직서를 딱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국가 관련된 직장을 다닌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보면은 사직서를 냈으니까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제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좋게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건달무리에 있었다. 그러면 사직서를 내고 새 출발을 해보겠다. 이건 또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상황에서 내 사주 전체를 봤을 적에 이 충의 역할, 합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어떤 재능이라든가 내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재능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해 놓은 거예요. 경험이라든가 경험치,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또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벌어서 내 창고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렇게 이제 알뜰살뜰히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융통하면서 소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진한다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융통하고 들어오면 융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반면에 들어오면 그냥 안 나가.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뭐 자린고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융통하는 그 사람들을 저 뭐 돈은 안 모으고 흥청망청 쓰기만 쓴다 이렇게도 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내 사주에서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의미로 혹은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능을 그렇게 차곡차곡 축적해 놓은 재능이 있다,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 충을 맞았을 때 그것을 내가 드러낼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성이다. 재성이 이제 부인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돈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부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인을 내가 이제 육친적으로 인묘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관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인이 뭐 말하자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집에서 이렇게 좀 요양을 요구하는 그런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항상 내가 내 품 안에 넣어놓고 돌봐야 되는 그런 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받다. 그러면 내 돈 창고예요. 그죠? 내 창고에 이 돈을 이제 계속 차곡차곡 모으는 거지. 그러면 좋은가? 그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돈은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젠간 써야 되잖아. 그게 언제 쓰냐? 충이 왔을 때 이제 그 창고 문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2년 적금을 부었다. 월급을 계속 타서 적금을 부었죠. 그럼 1년, 2년 뒤에 이제 만기, 그게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예요. 충이 오면은. 그게 만기가 돼서 그 돈을 내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충인데, 그래서 이 충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죠. 이 충이 왔다고 해서 내가 적금 부은 거를 깨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쁘게 쓰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돈을 탕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금을 뭐 꺼내서 내가 뭐 집터를 하나 마련했다, 땅을 샀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필요한 어떤 재화를 구매하는 이제 활용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관성이 되면 내 직장이 되겠죠. 내 명예에 대한 어떤 욕심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을 내가 이제 창고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중대한 위치,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사업체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고, 내가 비록 직장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위치에서 내가 그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진짜 통솔하면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성은 또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여자한테 남편, 뭐 남자기도 하죠. 그러면 이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라든가 내 남자를 인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남자 주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이 남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 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진짜 남편이 뭐 백수건달이어서 내가 바깥에서 정말 뭐 설거지라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쨌거나 집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좋게 보면은 남편이 집에서 내 내조를 해주면서 내가 바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성으로 이제 수가 인성이다 그러면은 창고에다 넣어놓는 거니까 내가 내 부모, 내 엄마를 내가 부양하거나 이렇게 모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막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장남 혹은 장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령 나랑 같이 안 살고 있어도 내가 생활비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더 자주 찾아뵙는다든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만약에 이 공부를 내가 이제 꾸준히 해왔다. 뭔가를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해왔다. 그러면 이 충 때 이 공부했는 거를 내가 이제 드러내서 펼칠 기회가 있죠. 말하자면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기존에는 그거를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은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장롱면허증 이런 거였는데 내가 요때에 면허증을 꺼내서 차를 몰 일이 있다. 자격증을 활용할 일이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충이 왔을 때.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존에 뭔가 인증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뭐 행정 업무라든가 뭐 관련된 어떤 서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요때에 이 인증서가 뭐 이제 취득한다라든가 그 인증서를 실생활에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충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뭐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에는 임묘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임수하고 신금이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 이 임수와 신금이 어떤 십성인지 한번 이제 보셔라는 거죠. 그게 비겁이 될 수도 있겠고,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수창고라는 거, 이 수가 나에게 어떤 오행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진토도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토 한번 볼게요. 술토도 이제 미리 보자면 이 충이라는 글자가 진이죠. 어, 진술충 하잖아요. 그죠? 이 술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 내 일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지지 어딘가에 술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비겁인지, 식상인지, 뭐 재성인지, 관성, 인성 이렇게 이제 있죠. 이 십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술토 같은 경우에는 화의 고지입니다. 화의 창고예요. 누군가에는 이 화가 이제 재성이 될 수도 있겠죠. 재성은 돈이기도 하고 여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기도 하죠. 이 재성. 만약에 내가 돈이다. 그러면은 내가 돈 창고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이 창고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화라는 거는 위로 이제 올라가려는 이제 발설하고자 하는 어떤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을 내가 이 술토 속에다가 꽁꽁 집어넣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진토가 왔을 적에 이제 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술토를 탁 건드리겠죠. 그럼 얘가 자극을 받아서 뭔가 꿈틀꿈틀 하던지 아니면 팡 하고 터지던지 뭐 어떤 이제 자극은 받는다. 반응은 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화의 기운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식상이다. 이거는 이제 발설의 기운, 재능의 기운, 뭐 기술, 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요것들이 요때에 팍 드러난다는 거죠. 기존에 내가 저거 진짜 막 욕을 엄청 해주고 싶은 나쁜 사람, 내 친구 중에 정말 얄미운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때에 너 말이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보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좋게 보려면은 누군가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또 나쁘게 보면 그 친구하고의 이제 우정은 이제 금이 가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술토는 인묘하는 글자가 이 병화, 을목, 무토입니다. 내 일간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일간에 이 병화가 무슨 이제 십성으로 있는지, 어떤 십성인지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무엇을 인묘하는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인성도 아까 진토 설명할 때랑 동일해요. 인성도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고 인증서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부모. 요때에는 내가 이제 인성을 창고에 집어넣고 있었다. 만약에 공부로 봤다.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계속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부해온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오늘 이거를 이제 뭐랄까 이제 시험을 치를 일이 있겠죠. 이것을 내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충 때. 그리고 또 이제 나쁘게는 내가 기존에 계속 이렇게 뭐 A라는 공부, 뭐 예를 들어서 문학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문학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게 아닌 거지. 내가 보니까 이거는 가망이 없다. 뭐 그래서 뭐 산업화 디자인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도 있다. 이 충이라는 게. 이제 나쁘게 보면은 기존에 내가 쭉 몇 년씩 해오던 그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걸 이제 할 수도 있겠고, 나쁘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의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피 보는 건 무서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죠. 그럼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의사를 왜 그만둬?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좋게도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좋게는 내가 정말 잘하는 뭐 토목일이 나하고는 잘 맞더라. 의사 때려치우고 토목일로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더 나은 이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을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술도 여기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토. 축토 한번 볼게요. 축토는 금의 고지입니다. 금의 고지. 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 결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축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십성인지, 십성에 또 이제 관계를 이제 보셔야 돼요. 비겁으로 올 수도 있겠고, 식상으로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재성, 그리고 또 뭡니까? 관성,
그리고 인성으로 올 수도 있어요. 비겁으로 오면은 아까 형제, 자매, 뭐 친구, 동료,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식상으로 오게 되면 여자한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재능, 뭐 기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말빨이라고 하죠. 말빨, 말빨이라고도 할게요. 재성, 돈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분한테는 이제 여자 또는 부인, 또는 남녀 모두에게 아버지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성은 이제 직장이에요. 그죠? 남자분한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성은 이제 내 부모, 내 엄마, 또는 내 뭐 공부, 자격증,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진술충미는 참 이렇게 희한한 게 이 창고를 내가 이제 창고 속에다가 축척을 해 놓습니다. 그럼 누적을 한다든가 축척을 해 놓는다. 그러면은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건 또는 내 어떤 재에 관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다가 이제 축척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는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적금을 깨야지만이 내가 집을 살 수 있잖아. 그죠? 적금은 적금대로 계속 둘 수는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뒤집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진술충미 의미가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충미를 사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왜 일이 안 풀리나, 지금 왜 안 되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지 말고 시기를 이제 잘 노리셔야 되고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이 긴장하고 있으라 이것이 아니고 뭐 긴장하고 곤두서 있고 뾰족하게 날이 선 상태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내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그건 사실 모르죠. 본인이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만약에 어린 친구라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나의 재능을 알려고 하면 내가 이제 30살만 되면 나의 재능은 확고해져.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40이 넘어서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내일 모레면 50이네. 아, 참 나이만 먹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저의 재능이랄까?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내 재능이 요런 게 있구나. 요거를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게 어렴풋이 이렇게 이제 조금 알겠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도 본인의 장단점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없어요. 설령 캐치를 했다. 내 장점이 무엇이고 내 단점이 무엇인지 캐치를 했다 하더라도 내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 성향.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길인데 사실상 내가 이 길을 택하면은 나에게 진짜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삶인데 이제 나는 그게 이제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잘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풍요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좋아하는 일하고 해야 하는 일은 엄연히 분리가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지만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할 일을 이제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제 물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성취감은 또 커요. 그래서 이제 분리도 좀 해야 되고 때로는 뭉뚱그려서 이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라. 이제 곤두서 있거나 나를 세워서 이렇게 막 진짜 두 눈에 레이저를 켜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면은 하나하나 축적이 됩니다.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돌고 돌아서 이렇게 휙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나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이제 오늘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내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그것을 써먹을 때 인생은 늘 반복이잖아요. 오늘 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 하는 거 아니죠. 오늘 했지만 내일도 할 수 있고 1년 뒤에도 할 수 있고 그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축적해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쓸 때 굉장히 잘 다듬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언젠가 그 기회, 그 어떤 시기, 이제 왔을 적에 내가 축적해 놓은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쓴다라는 겁니다. 이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충을 맞았거나 그 글에 어떤 자극을 줄 만한 것들이 왔을 때 꼭 충이 왔을 때만 이게 깨지고 뭐 쓰여지고 열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토를 내가 내 지지에 가지고 있다. 또는 축토, 미토, 술토 내 지지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월운, 작게는 일운에서 같은 글자가 오면은 자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권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게 이제 준비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준비. 이 축토는 임묘하는 글자가 또 있죠. 진술충미는 전부 다 각자가 임묘하는 글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 같은 경우는 경금, 그 다음에 기토, 정화를 임묘시키죠. 그러면 내 일간을 기준으로 기준이 일간이에요. 일간을 기준으로 내 지지에 이 축토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라든가 기토, 정화 이것들이 내 이제 간지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는 들어오는 운에서 경금이라든가 기토라든가 이 정화를 한번 살펴보시라. 그때 이 임묘되는 글자가 나에게 어떤 십성으로 이제 관계하면서 오는지도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축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 마지막 미토입니다. 미토는 목의 창고죠. 목의 창고예요. 목은 우리가 이제 생명, 탄생, 뭐 생명 이렇게도 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은 이제 싹이 발화를 하고 이제 깨어나죠. 씨앗은 아니에요. 씨앗은 금이죠. 금이 이제 씨앗 치면은 이 목은 이제 씨앗으로부터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낳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이죠, 생명. 자, 그러면은 내 이제 일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목이라는 이 오행이 어떤 십성으로 오는지, 이제 어떤 십성으로 오는지, 그리고 내 일간하고의 어떤 관계인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이제 이게 비겁으로 오는지, 식상으로 오는지,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이제 어떤 관계로 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비겁으로 오게 되면 아까 이제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뭐 친구, 동료, 뭐 동기 여러 많겠죠. 그리고 이제 나 자신. 그리고 식상은 여자분한테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어떤 재능, 발설하고자 하는 끼,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빨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다. 그러면 이제 남녀 모두에게 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자에게는 여자 또는 부인이기도 하죠. 내 여자. 관성은 직장입니다. 그죠? 남자한테는 이게 이제 자녀가 되죠. 관성은. 그리고 여자분한테는 남편 또는 뭐 남자, 내 남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엄마 또는 뭐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인성은 엄마다. 그럼 나이 꼭 생모여야만 되냐? 그렇지 않죠. 내 계모가 이제 인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나를 생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를 비록 이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이제 돌보미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이제 돌보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다. 돌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인증서 같은 또는 공부,
이렇게 됩니다. 미토 같은 경우에는 충을 맞으려면은 충미충이죠. 이 축토하고의 관계가 충으로 오죠. 만약에 이제 미토가 이 축토라는 글자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충이 옵니다. 이 충은 대운도 있고, 또는 세운도 있고, 세운이 연이죠, 연. 그 다음에 월운, 작게는 일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1호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니까 뭐 미약하다, 이렇게 약간 건드려진다, 그런 기미가 있구나, 또는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대우는 크니까 10년 단위죠. 근데 이 10년이 10년 동안 이 충이냐? 그건 아니에요. 10년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곡선을. 이게 이제 10년이다 치면은 여기가 뭐 불과 얼마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 서서히 준비를 하고 이런 거를 좀 기운을 받고 또 서서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대운 축토 들어왔다. 오늘부터 시작?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이미 이전서부터 슬슬 그런 기미가 이제 보였을 겁니다. 슬슬.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 미토는 인묘하는 글자가 있죠. 간목하고 개수입니다. 간목하고 개수. 그럼 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 간목이랑 이 개수가 어떤 십성인지 이제 바라는 거죠. 관계. 관계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간목이 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비겁이 될 수도 있겠고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어떤 관계인지 이제 볼 수 있죠. 개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비겁으로 이 간목이 왔다. 혹은 개수가 이 비겁으로 왔다. 그러면 내 형제 자매가 내 인묘지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내가 비록 미토를 가지고 있어서 인묘를 이제 가지고 있다 해도 나로 하여금 벌어졌다기보다는 내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된 거예요. 내 상황이. 뭐 형제 자매가 기존에 굉장히 잘 나갔어.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누가 봐도 알아주는 그런 이제 직업군의 이제 형제 자매야. 근데 이 충이 딱 와서 뭐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했다 이럴 수도 있겠고 또는 내 형제 자매 또는 뭐 나 자신을 비롯해서 뭐 내 동기 친구 전부 다를 아울러서 환자였다. 그동안 병원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은 이 축터가 왔을 때 이 미토를 탁 깨죠. 그러면은 좋게 말하면 이제 개화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이제 병실 안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문이 팍 열렸으니까 이제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제 환자복을 벗고 내가 이제 사복을 입고 사회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내가 너무 잘 나갔는데 이 저기 충미충이 와서 충을 때렸다. 그러면은 기존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완전 극과 극인 상황이 이제 반전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이제 환자복을 탁 벗고 이제 뭐 사복을 입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진짜 명품만 입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중고라든가 아니면 얻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주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식상은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계속 자녀를 내 품 안에 이제 놓고 이제 있는 거지. 치마폭에 싸서. 그게 결단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축토가 딱 왔을 때 이제 이 자녀를 내가 이제 분가시킨다거나 재정적으로 어떤 자립을 시킨다거나 어떤 정신적인 독립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재능, 뭐 발설했기, 내 말, 이런 것들이 이때에 탁 터트려서 바깥으로 이제 드러난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욕을 하고 싶었어. 요때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는 내가 나의 어떤 내가 잘하는 분야를 내가 그냥 소심해서 계속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면 이날 바깥으로 탁 터뜨려서 나의 재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성도 마찬가지고 관성,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보면은 내가 이 창고에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지.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돈 창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하자면 적금 통장 같은 거. 근데 이제 부금 만기가 돼서 이제 그 돈을 탁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깨서 내가 이제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내가 집터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보셔야 되고 또 이럴 때 이런 이제 기회, 이런 어떤 상황,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나쁜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쁜 방향,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지향하는 삶이 있죠. 지향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잘 판단을 해서, 아, 이렇게는 안 되고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 속에다가 다 이렇게 축적을 해 놓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을 뭐 배부르게 뭐 하려고 축적하겠어요? 언젠가는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축적한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순서와 뭐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해서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고달프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시기가 왔을 때 잘 써먹기 위해서 내가 이제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뭔가 하나를 시작을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진 않아요. 굉장히 딥하게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딥하게 파고들었는데 이게 안 좋은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도박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약품이라든가 하여튼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 충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또 끝맺게 해주는, 마무리 짓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술충미를 간단하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이제 왕초보를 탈피하고자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나의 창고가 무엇인지 어떤 오행으로 오는지 또 십성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충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